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부명리 고급편 상권의 104페이지 을목론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을목론 104페이지. 을목은 초목이 흙을 뚫고 싹 터올라 지읍으로 갈라지며 뻗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산소, 바람, 화초, 유실수, 덩굴식물, 곡식, 채소, 잔디, 생목, 묘목, 유목, 습목, 섬유, 의류, 종이, 공예품, 타자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보리, 인동초 등을 상징한다. 그래요. 여기에서 생목이다 하는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를 생목이라 그러고, 습목이다 그것은 생목이기 때문에 습목인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예품, 을목 자체가 굴곡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나무, 실질적으로 을목일간 또는 을목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 등나무 덩굴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그러한 공예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타자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은 을목만의 이제 특징이 될 텐데, 을목 자체가 새 을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 이 부리로 모든 그 모이들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 새의 특징은 이 모이를 갖다가 다 이렇게 흩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리로 그냥 그 흩어진 그것을 다다다다 찍어서 먹는 스타일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을목을 얘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상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을목일간들이 타자를 상당히 잘 쳐요. 그래서 국회나 뭐 이러한 중요한 그런 저기에서 타자수, 속기사 이러한 쪽으로 컴퓨터를 손이 뭐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글씨가 이 속기사들 타자를 치면은 다 치고 나서 한참 있으면 컴퓨터 글씨가 따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잘 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은 새는 새이면서도 이 정보통신에 관련되어서 우체국 계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이 비둘기가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보통신부, 우체국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체국 근무자들도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을목을 보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은 파릇파릇하게 막 돋아나는 그러한 상태, 잔디밭의 형상, 인동초,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꽃 피우는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동초, 보리 이러한 쪽을 이렇게 상징한다. 이러한 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목은 간목의 지엽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간목과 을목이 나중에 이제 자연법의 실상 청간론 비결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한 을목의 사명 이 부분에서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은, 간목과 을목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래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이 간목이 기둥을 상징한다면 이 을목은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을목이 가지이며 또는 이런 이파리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둘이 아닌 하나이며, 이 을목 자체가 간목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즉 가지이기 때문에, 간목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은 간목을
등락해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다 그래요. 꼭 을목이 무슨 그 등락해갑을 하고 등나무 덩굴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도 표현이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요 간목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고 그 나무의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나무, 꽃나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작은 꽃나무에도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기둥에 해당이 되는 이 물상은 이것은 간목이 되고 이 을목은 이게 가지가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나무라 해도. 설령 무슨 이렇게 콩나물이라고 치면 이러한 콩나물 역시에서도 여기 이 부분은 간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간목을 기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큰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머리 부분, 이 부분은 요 기둥의 콩나물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가지이고 을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은 간목의 지업으로 활목이다. 즉 활목이다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이것을 왜 지금 현재 활목이며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무가 나무로서 살아있고 바람이 바람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바람을 갖다 여기서 일으키고 이 바람들이 또한 살아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은 여기에서 이제 나타났을 때 센 태풍이나 센 바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바람은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드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랑살랑 흔드는데 그것이 사랑사랑이죠. 나뭇가지가 흔드는데 그게 살랑살랑, 사랑사랑, 사랑사랑. 그래서 이 을목 나무가지는 바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바람을 상징한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산소를 상징한다 그래요. 을목이. 산소 동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을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경금과 합을 해서 경금이 한마디로 폐에 해당이 되죠. 폐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폐는 뭐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 부분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하죠. 맑게 하는 그 작용을 요 을목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을목이 산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을목은 한마디로 이것이 신맛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맛으로 따졌을 때. 신맛이고 매실에 해당이 된다. 벌써 매실을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아서 막 침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이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들, 간 기운이 허약한 사람들, 사주에 목기가 약한 사람들은 매실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필자 같은 경우 1년이면 보통 매실을 한 20kg 정도를 사서 매실 그 장아찌도 담고 액기스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좀 적더라고요. 20kg가. 그래서 금년에는 30kg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약 5월 말쯤이면은 매실이 갖다 거의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5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매실보다도 중간에 나오는 약 6월 10일쯤에 그 사는 매실이 품질이 단단하고 육질이 좋더라 그래요. 그래서 간 기능이 허약하고 약한 사람은 매실을 액기스를 만들어서 매실을 먹고 또 그 액기스는 김치찌개라든가 모든 찌개에서 단맛을 낼 때 그럴 때 그 액기스를 갖다 넣게 되면은 맛이 아주 좋아져요. 깔끔해지더라 그래요. 이 을목은 나뭇가지나 잎사귀가 바람을 만나면 흔들리는 이것을 보고 바람을 느껴 알 수 있다. 고로 을목은 바람에 해당하고 간, 담, 쓸개, 손가락과 발가락, 눈썹, 머리카락, 음모, 신경선 등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음모와 머리카락 이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목화상관격으로 여름에 태어나고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눈썹이 약하다 그래요. 눈썹이 연하고 약하고 또 음모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 그 화기가 강한 사람.
여자들 중에. 근데 남자가 음모 없다는 사람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여자는 유독히 음모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을목은 인체의 간에 해당하는데 육체가 1000냥이면 간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간은 화학물질 공장으로 해독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간이 허약하다면 산소작용을 못하므로 비만 물질을 만들고 지방을 태우는 작용이 허약하여 간경화, 간염, 간 관련 질병 등으로 나타난다. 아까 이 을목이나 간목이 허약했을 때 매실을 많이 먹으면 좋다. 이 을목이 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아이들은 대체로 신맛 나는 음식을 좋아하고 몸에 노폐물이 쌓일수록 신맛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맛, 신김치 이것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식초를 소주잔 하나 정도에 나머지는 물을 컵에다 부어서 채워가지고 하루에 한 두어 잔씩 이렇게 마시면 한 일주일 정도 마시면 몸에 노폐물이 없어지게 되면 신맛을 다시 먹어도 시다는 느낌이 갖다 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신김치를 먹고 이 신김치 신맛 벌써 이것만 해도 입이 침이 도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상이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신맛을 못 먹는다. 그러면은 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피곤한 거구나. 그래서 식초를 필자 같은 경우는 사과식초를 많이 먹는데 사과식초나 아니면 구연산을 조금씩 타가지고 자주 마시면은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아주 신 그러한 김치도 전에 못 먹었었던 그러한 김치도 신맛이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나이보다 흰머리가 많고 윤기가 없으며 푸석거린다면 수기와 목기가 약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때 매실과 식초와 구연산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 그래요. 특히 매실에는 구연산 성분이 많다고 그러죠. 그 부분이. 그러나 간이 튼튼하다면 신음식을 좋아하고 피부도 윤택하게 되는데 또한 을목은 신경선에 해당하므로 예민함,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깊은 잠을 못 자고 꿈이 많다면 이미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민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숙면을 못 이루고 잠을 잔다고 하면은 쓸데없는 꿈속에 빠져서 헤매인다면 이미 신경선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뭐 그러한 사람은 커피만 마셔도 벌써 그 남들과 틀리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신경이 예민하면 커피를 마시면 이상하게 잠을 못 자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신경이 약한 것은 그 뭘 먹어야 될까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간단하게 매실이 좋다. 을목은 머리카락에 해당하므로 하늘에서부터 양기를 받아들이고 음모는 땅의 음기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데 아마 그래서 남자가 그 음모 없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얘기가 남자는 양체이기 때문에 여자는 음체이기 때문에 이 음모가 음기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벌써 문제가 있어서 이 음모가 약하고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음모가 아주 진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치면 그 사람은 음기도 강한 그러한 속성이 있을 것이다. 또는 이 음모가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음기가 약하고 양기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벌써 이미 이러한 현상 하나만 가지고도 양실음허하기 때문에 금수기가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금수기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럼 평상시 먹는 음식으로 이러한 부분을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이 문제가 생겨서 양실음허하고 양기가 너무 지나치다면 무모증이 될 수 있다.
병화가 강하거나 정화가 을목을 태우는 상이라면 심한 곱슬머리가 되고 얼굴 피부 또한 흉터와 화상이 생길 수 있으며 눈썹 또한 그 뿌리가 약하다. 특히 이 병화보다도 이 정화가 강하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가 강한 아주 강한 이러한 사람은 이미 목기를 태우는 을목을 태우는 상이기 때문에 얼굴 자체에 곰보지는 형상 또는 그 밀가루를 뿌려놓고 새가 그 위에를 걸어간다거나 또는 그 밀가루를 뿌려놓고 새가 콕콕콕콕 찍는다든가 이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굴에 화상의 흉터, 이제 화상은 꼭 아닐지라도 흉터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눈썹 또한 그 뿌리가 약하다, 진하지가 않다 그래요. 뭐 나이 먹으면은 눈썹이나 내지는 그러한 부분이 흰 눈썹이나 그 음모가 흰색으로 변하는 나 이런 부분은 몰랐었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필자가 환갑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역시 흰 눈썹이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순수하고 맑으면서 인내력이 강하고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어머니의 성품과 같다. 그래서 간목이 성장의 의지라 한다면 을목은 간목의 성장 의지를 바탕으로 만물을 무성하게 하고 결실에 해당하는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만약에 이 간목이 을목으로 나타나지 않고 설령 이 간목 자체에 가지가 있다고 손쳐도 을목의 그 이파리를 상징하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무성하게 많아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돋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이 가지와 이파리, 과일 이 부분이 없다면 이 간목도 그 자월이나 추월에 나무 이파리가 전혀 없는 이러한 상태, 앙상한 가지만 남는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간목을 간목답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을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은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해서 무성한 가지와 같아서 봄을 기다리는 그 습성,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의 상징으로 인내력의 상징이다. 어머니의 상징 그러면은 이것이 인내력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자식을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어머니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성품은 그러면 인내력이다. 그래서 이 을목은 어머니의 성품과 같기 때문에 인내력이 강하다. 제일 강하다 그래요. 십천간 중에 인내력 하면은 을목이다. 간목이 성장 의지를 상징이라면 을목은 간목의 성장 의지를 바탕으로 만물을 무성하게 하고 결실에 해당하는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그래서 자오묘유를 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꽃과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꽃이 화려한 꽃을 피워야만이 벌나비가 날아들어서 그 부분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는 을목의 열매는 뭐예요? 이 부분이 병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과 병화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 특히 을목은 간목과 병화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주가 을목일주가 신강 신약을 떠나서 간목이 한 글자 있고 병화가 있으며 무토나 아니면 기토가 있으면 상당히 좋아진다. 그 미모도 아주 좋다 그래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개수가 한 글자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개수가 사주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무모증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개수는 극음에 해당, 한랭음에 해당이 되는 음기가 제일 강한 속성이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이 간목과 병화,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 아니면은 개수가 한 글자 있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러한 격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을목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살아남아서 꽃과 열매를 맺어야 하므로 지혜가 있고, 만물을 품 안에서 성장시켜야 하므로 도화성을 겸비하여 벌나비를 유혹하여 잉태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잉태시키는 그 기질, 그 부분은 좌우묘유에 있고 그것을 도하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병화가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을목은 토끼를 상징하는 묘목이라 다산을 상징하므로 호색하는 기질로서 수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금수 왕절에 태어난 을목이 병화가 없으면 남편덕이 없는 편으로 관사를 무시하는 경우로 작용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금수 왕절,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고 병화가 없으면 남편덕이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금수 왕절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으면 병화가 있어서 따스하게 해줘야만이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병화가 없어서 한랭해져 버리면 이 자체가 자기 성능을 발휘를 못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나 신금은 쇠붙이를 상징하는데 여기에 쇠붙이에 해당되는 그 물상이 바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시동 막 걸어서 시동 걸자마자 출발하면 성능을 내느냐? 아니다. 조금은 열을 받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경금과 신금은 이것을 따스하게 해주는 이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가 가을 겨울에 태어나고 병화가 없으면 남편덕이 이미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갖다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한 글자가 있어야만 된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요. 사주에서. 을목은 자신의 몸을 혹사하더라도 자식은 지키려는 성질이 매우 강하지만 새가 되는 성질로 작용한다면 자식이건 부모건 모른 척하고 날아가는 냉정함을 지니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병화나 정화가 있다면 의리가 또한 이렇게 해서 강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A가 있다. 즉 목기는 인을 상징하고 금기는 을을 상징하고 화기는 애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 다음 수기는 지를 상징하는데 이 지는 지혜, 지식,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토기는 신을 상징하는데 여기 이것이 인의애지신에 해당이 되고 신은 믿을 신이기 때문에 믿음, 종교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인을 상징하는 을목이나 간목이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만이 A가 있게 된다. 그래서 애는 애의가 되기 때문에 애의는 의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의를 상징하는 가불목에 화기가 있으면 남편덕이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에게 해당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을목은 양중음으로 음기의 시작을 상징하며 폭잡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것이 폭잡기 어렵냐면 이 수기와 목기는 탤런트 기질이라 그러죠. 수기는 왜 그러냐면 땅속으로 흐르는 물이 됐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됐다.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물이 됐다. 하늘로 올라가서 증발을 하기도 하고 기체가 돼서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땅으로 내려와서 바닷물이 되기도 하고 또 추우면 얼기도 하고 수많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수기이기 때문에 변화가 아주 심하다. 또한 을목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나무가 무성하기도 하고 가지만 있기도 하고 화려한 꽃을 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수많은 변화를 잘하는 이것을 탤런트 기질이라 그런다. 그래서 변화를 상당히 잘하는 그 기질에 해당이 돼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 속마음 알기 어려운 폭잡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변화에 능통함으로 연예인에 적합한 성질이 되기도 하지만 변덕이 심한 단점도 있다. 분리와 독립, 바람을 상징하는 을목은 춘풍도화로 색욕, 욕망을 상징하므로
화기가 많다면 화조가 되겠죠. 아무래도 화기에 의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한 새가 된다, 화려한 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며, 또는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되기도 한다. 또는 바다를 해수가 있다면, 의뢰일 주라면 바다를 해수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날아가는 갈매기에도 해당이 되겠다. 또는 철새도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유금은 봉황을 상징하는데, 을목이 목적과 사병을 완성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완성을 이룬다면 봉황이 되어 사랑스러운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다. 유금은 유자 이 자체가 당유인데, 이 닭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것이 봉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봉황은 진토용과 합하여 봉황과 용이 논이는 풍은 조화를 상징하는데, 용이 추락하면 이무기가 되고 봉황이 추락하면 닭이 되었다가 새로 변한다. 을목은 바람이니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지만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통해서 활목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움직임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생각의 나타남이니 끊임없이 발생하는 생각으로 인해 쓸모없는 허영, 질투, 호색하는 기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을목은 타천간에 비해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신경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처럼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날아다니기를 좋아해서, 사회생활을 선호하며 사치와 장식을 좋아하고 지나치게 멋을 낼 줄 아는 성격으로 보석과 장신구를 좋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알아야 할 게, 이 을목이 장신구를 좋아하면 그 금기가, 화기가 왕성했을 때는 무난하다 그래요. 장신구를 쓰는 것도. 그러나 금기가, 화기가 없고 금기가 왕성한데도 이러한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금반지, 뭐 막 등등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신금을 상징하거나 금기를 쇠붙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안 좋다 그래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화려하게 이것을 치장을 하더라 그래요. 이 부분은 모든 그 금은, 보석, 이러한 부분은 신금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이 신금을 갖다 일부러 끌어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러나 을목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금기를 끌어들여야만이 병화나 정화, 자식을 낳는 그러한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끌어들이는데, 끌어들일 바에는 경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낫을 텐데 신금을 끌어들이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기가 시인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금붙이는 안 하는 게 100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붙이가 귀신이 된다면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화려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하여 타인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쉬우며 입이 가벼운 편이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을목이 새이기 때문에, 새가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게 지저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입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중하지 못하다, 날아가는 것이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토처럼 진중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된다. 식상이 없더라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격이 좋으면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을목이 되는데, 을목은 미인들이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고, 누구에게나 착착감기는 낙지빨과 같아서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것이 장점이지만 지조가 없는 여인들도 많아서 남편의 의처증을 불러오기도 한다. 여자가 양천간으로 태어나면 유연함이 없는 뻣뻣한 성분이 되지만 을목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남자가 을목으로 태어났다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짓밟으려하는 성질을 감추고 있는 것이 남자가 을목으로 태어난 그러한 경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버닝썬 내지는 이러한 그러한 경우도 앞에서는 화려하게 미소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음흉한 그러한 것처럼 남자가 을목으로 태어났을 때에 이중인격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을목은 살아서 움직이는 활목으로 바람이 되고 산소이며 꽃이고 잎이며 열매이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모여드는 것을 뜻한다. 을목이 부드럽고 유약하게 보이지만 어떠한 일이든 무리하지 않는 편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기 좋아하고 인화에 힘쓰는 유형으로 외윤에 강하여 외부 작용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며 때로는 대적 같은 성격을 고집하기도 한다.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뚫고 나가는 힘과 끈기를 따를 자가 없고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으나 타인을 이용하려 하며 은근히 의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면도 있다. 이것은 사주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외모는 화초와 같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고 친절하며 사심이 없이 잘 대해주는 것 같으나 을목 자체가 굴신하는 특징이 있으니 속으로는 삐딱하거나 말이 많고 변덕이 심해서 기우 맞추기가 어려운 그러한 단점도 있다. 젊어서는 인기가 좋아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기도 하지만 늙어서는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이 고독하거나 가난하기 쉽고 사치가 심하거나 허영심이 심한 경우도 있다. 을목은 오화의 장생이라 하는데 이것은 초목이 5월의 힘으로도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극재화의 원리로 본다면 목생화로 설기가 되며 사궁이 된다. 간목은 목기 중의 양기로서 하늘의 생기이므로 해수에서 장생하고 오화에서 사한다. 그러나 을목은 목기 중의 음기이므로 지업이 되는데 하늘의 생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화에서 생하고 해수에서 사하게 된다. 이것을 음생양사, 양생음사라 하며 물은 나무는 해월이 되면 잎이 지지만 생기는 그 속에 저장되어 있다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므로 그 생기는 해수에서 생하는 이치라 하겠다. 이 부분은 천간론 비결 자연법의 실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무는 5월이 되면 잎이 무성하다. 그런데 간목이 사한다고 하는 그것은 잎이 무성하지만 그 속은 생기는 이미 밖으로 다 발산되어 기진맥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화에서 사하는 것이다. 을목은 이와 반대로 5월이 되면 잎이 무성하니 생하게 되고 해월에는 잎이 지니 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와 질의 다른 점을 논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극제와의 원리로 본다면 오화는 간목과 같이 사궁으로 보아야 한다. 쓰임새를 가지고 말한다면 생황묘절은 오행으로 구분하고 음양을 나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체가 아닌 개체로 나누어서 본다면 각자의 포태법이 쓰임이 된다. 그러므로 을목은 5월에 활동력이 제일 왕성하고 간목은 무력하게 된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은 갑병을 좋아하고 개수를 사랑한다. 지업이 서리를 만나면 여물고 단풍들어 아름다운 것은 을목과 경금이 유정지합이 되는 연고이며 해수는 사지가 되는데 입이 떨어져 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을목은 연약한 꽃나무와 같아서 음습하다면 성장하기 힘들고 숙이 과다하다면 유랑 인생이 되어 내려갈 염려가 있으며 화기 과다면 불타버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화기 과다한 것과 이 숙이 과다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히 화학이 과다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자가 수기가 과다하다면 을목은 단명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많다 그래요. 금기가 과다하면 꺾이게 되고 토기가 과다하면
굳어진 토기에는 을목이 뿌리 내릴 수 없으니 특제가 어렵고, 토기는 수기를 극함으로, 수기는 의식주 성분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분인데, 이 토기가 수기를 극하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아지고 많은 공부를 하기 어려우며 뇌와 내빈에 해당이 된다. 토기가 과하다 하면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고, 약간은 편제인 토기가 강했을 때는 이라는 성분에서는 길하지만 게으른 편에 해당이 되고, 이 토기 중에서도 정제가 과다하다 하면 생명불사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그 자연법의 실상 이 부분에서 다시 십신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게다가 굳은 토기는 인수를 토국수하므로 학문으로 성공할 수 없는 명이 되어 좋지 않다. 그러므로 봄에는 화기가 있어야 좋고 여름에는 수기가 필요하며 가을에는 화기가 있어서 금기를 제압해야 하고 겨울에는 고사목이 되기 쉬우니 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을목도 인묘가 많으면 간목보다 강하고 간목도 미약하면 을목만도 못하니 일률적으로 을목이 유연하고 약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을목은 인후의 결점이 있으며 편도선으로 목에 관한 질병이 악화되면 신장염으로 발전하기 쉬우며, 인후에 대한 결점이 천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일간과 신금일간의 특징이 바로 인후의 결점이 있으며 편도선으로 목에 관한 질병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을목과 신금은 신장염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을목 자체는 곡각살의 영향으로 관절염의 질병이 약할 수 있다. 이 관절염의 질병이 약한데 이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괜찮다. 특히 을경합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뼈와 치아가 단단한 그러한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화기가 강하고 금기가 없다면 이 골다공증 염려가 이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달리다가 좀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져 버린다 그래요.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주에서 경금과 신금 또는 지지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경금이 없으면 골다공증이나 신경성 질병수가 있으며 예민한 것이 특징으로 여명은 성기가 예민하고 남자는 조루증으로 작용이 된다. 특히 이 을목은 신경성인데 아까 얘기한 개수와 병화, 간목, 기토나 무토, 기토를 더 좋아한다 그래요, 이 을목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평고한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신경성이 더욱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여자는 상당히 예민하게 되고 남자는 거의 다 이것은 조루증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갖다 대기만 하면, 그래도 얘는 낳더라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은 문제가 갖다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신경을 잡아줘야 되겠죠. 신경을 잡아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목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매실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진성품은 을목이 간목과 같으나 부드러움이 있어서 유연하며 대인관계에 능하다. 을목은 병화를 사랑하지만 개수가 없어서 건조하다면 반드시 인후에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천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천식이 되는 이러한 사람은 수기를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여자로서 태어나서 음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양기만 강화가 돼버리면 인후에 문제가 있고 목소리가 예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한 천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수기를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수기는 어떠한 것을 강화를 시켜야 되냐? 겨울에 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다. 겨울에 나오는 음식. 그래서 특히 겨울에 나는 음식이 음식으로 따진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겨울에 나오는 12월이 지나서 1월 초순 중순에 나오는 제주도의 백년초,
선인장, 알로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천식에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화기가 왕성하다면 근시와 간질 증세 또는 너무나 예민하게 된다. 이 화기가 왕성하면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예민하게 된다 그래요. 이 예민한 것은 여기서 필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상당히 그 사람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되면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몸이 약하게 돼서 만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주는 것은 숙에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어라. 아까 얘기한 대로 백년초나 알로에 내지는 이러한 성분들이 좋다 그래요.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개수를 만나면 수목응결이 되므로 이임개수를 만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을목은 묘목이고 개수는 자수이기 때문에 자묘 상형살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게 특히 겨울에 태어나고 화기가 약하면. 그래서 A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그 자묘 상형살에 수옥살 발동이 되면 경찰서나 아니면 법정 구설 아니면 그 교도소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작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조건이 을목한테 겨울의 조건은 개수는 투간하지 말아라. 해수나 자수는 있어도 무관하지만 개수는 투출하지 말아라.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수목응결 현상이 되면은 상당히 난잡한 호색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해자는 상관이 없으나 숙이 과다한 것은 근본이 상하고 정처 없는 유랑 인생이 되며 단명한다. 이 겨울에 태어나서 개수 을목이 이렇게 해서 근접해서 만나게 되면 여자 산부인과 질환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이 또한 따를 것이다. 이미 자묘 상형살에 산부인과 여자 산부인과 질환이 이미 그 질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수기가 강하다면 유랑 인생이 되며 단명한다. 그 외에 을목은 병화, 개수 그리고 기토가 있으면 상격이다. 어느 계절이나 상관할 크게 걱정할 바가 없다. 간목이 있어서 등락의 갑을 이루면 의지가 되고 이용수단이 되지만 대부를 이루기는 어렵고 경신금을 만나면 낙화유수로 힘든 인생이 된다. 을목은 사시사철 병화가 있어야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병화가 있으면 주변의 여건이 자연스러워서 포괄적으로 베풀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매사에 수고로움이 따른다. 을목이 신약할 경우에는 간목이나 인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병화를 만났다고 해도 간목이 없으면 큰 성공은 이루기 어렵다. 갑을목 모두 목기이고 같은 하늘의 기운이지만 간목은 양기로서 그 기세가 뻗어나가는 진행성이고 을목은 생기로서 초목의 싹과 같으니 간목의 의지에서 잎과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데 같은 목기이지만 그 성질은 이처럼 판약에 다르므로 인목이나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발복을 논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인목이 있는 을목과 묘목이 있는 을목과 인목이 있는 을목이 더욱더 발복 기운이 크다 그래요. 더 큰 성공을 이룬다. 그래서 묘목보다는 인목이 더욱더 좋고 인목을 또한 좋아한다. 그 이유는 인중에 갑병, 무가 암장하고 있어서 등락개갑하는 간목이 있고 또 을목을 꽃피우게 하는 을목의 자식인 병화가 있어서 좋고 을목의 정제의 재물인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인목을 상당히 좋아한다. 묘목은 도화성. 근데 이 도화가 어떤 것이 도화일까요? 이게 묘목이. 묘목이 꽃이 피면 을목의 꽃을 피우는 그 꽃의 상징이 병화거든요. 그게. 그래서 묘목이 도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미 병화가 있어서 꽃을 핀 것을 상징한다. 정화가 있었다면 밤중에 피는 꽃이요. 병화가 있으면 낮에 화려하게 피는 꽃이다. 정화가 있다면 밤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밤에 피는 꽃은 어디로 가요? 유흥업이죠. 연예인 계통이겠죠. 아마 그래서 외롭다.
내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도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외롭고, 병화가 있어서 화려한 꽃을 피면 대낮에 꽃이 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고 칭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병화가 있어 핀 꽃이 아름다울까요? 정화가 있는 핀 꽃이 아름다울까요?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 병화가 있어 핀 꽃이 아름답고 아름답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병화가 있는 을목이 미모가 더욱더 출중하고 아름답겠죠. 정화가 있다면 마른 식신이라고 부르지만 밤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화장술로 변화시킨 을목일 뿐이지 자연의 미인 을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을목이 좋아하는 임목은 암장간에 갑병무가 있으니 간목의 등락이가 하고 병화의 목화 통명하고 무토의 정제의 제물로 허무맹랑한 이상을 쫓지 않기 때문에 임목을 더욱더 좋아한다. 불나방과 불새는 같은 성질이 되는데 을목은 자기의 이상향 불나방이 되어 스스로 죽음의 함정으로 들어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불나방은 병화를 상징하죠. 근데 불나방이 밤중에 불나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나방은 정화죠. 근데 불새는 어떨까요? 불새는 병화를 상징해요. 그러나 이 불새는 화산지대에서 화산이 터지면 매 수천 년을 갖다가 이 화산지대 그 속에서 산다 그러죠, 말이. 근데 진짜인지는 나도 필자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불새는 전설의 새가 불새이고 불나방은 불을 찾아들어서 날아드는 그러한 상태인데 자기 몸을 태우게 된다. 그래서 이 불나방은 정화를 상징하고 불새는 병화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화기가 너무 왕성해서 이것이 불새와 불나방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죽음의 함정으로 들어가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름에 태어난 목화상관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가 흉하면 어빈이 많으며 봉황이 되려다 추락한 새가 된다. 그러므로 을목은 타인에 의해서 품격이 달라져감을 상징한다. 만약 일주나 시주가 흉신이 된다면 타인의 조력받기가 힘들며 불나방의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은 110페이지까지 했고, 내일은 111페이지에 4월 을목부터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